저희 채널을 보시는 예술 애호가라면 누구라도 유럽에 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작품 만나는 걸 꿈꿔보게 되죠.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다면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 가는 상황. 코로나19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 슬기로운 집콕 예술여행.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막상 유럽에 2번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여러분에게 알찬 컨텐츠 좀 준비해보려고 저희 처음으로 게스트 컨텐츠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탈리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전문 여행 가이드 박지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혼자 촬영할 때는 이런 열화 같은 상황이 너무 없었는데 또 특별 게스트 나오니까 특별 대접받는 것 같아서 좀 부럽네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는 아마 처음 만나뵐 것 같으니까 직업적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와 엔지니어 출신이었었는데요. 회사를 관두고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하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해설사로 가이드로 2년간 지내다가 지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강연도 하고 또 여행을 기획하고 인솔하고 가이드도 하고 투어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참 사실 뭐 매력적인 도시가 많이 있지만 그럼요. 지금 당장은 가기 힘든 상황인 만큼 그 중에서 오늘은 아싸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도시가 어디가 될까요? 무조건 로마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로마는 어떤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로마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제 마음의 원픽으로 이제 가서 살 만큼 그런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뭐 역사, 예술, 문화, 종교, 음식, 자연 뭐 어떤 컨셉이든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미식 하면은 로마보다는 파리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다 로마에 있던 것이 이제 파리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식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의 딸내미가 프랑스 왕가로 시집을 가면서 아 여기 진짜 못 먹겠다 해서 이제 요리사랑 식솔들을 싹 다 데리고 가서 이탈리아의 앞선 문화를 이제 전수를 해주면서 파리의 미식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파리에 루브르 가면은 그런 뭐 다채로운 뭐 고전부터 중세의 다양한 거 다 한 번에 볼 수 있기는 하잖아요.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요 1700년 말에 시작된 200~300년 된 아주 역사가 짧은 박물관이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많은 이제 약탈을 하고 수집을 한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보니까 사실 루브르 박물관 제가 참 좋아하긴 합니다만 로마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 전부가 박물관인 그 도시에 비해서는 뭐 조금 아쉽진 않나. 수많은 파리지앵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시면 되겠군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뭐 르네상스 바로크까지는 정말 예술을 꽃피웠지만 이후에는 이제 통일운동을 하면서 이제 예술을 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그 미술의 주도권이 이제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게 된 거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의 미술은 뭐 루브르 박물관, 오르시에 미술관에서 보시는 게 좋겠지만 그 시작, 이제 로마 문명부터 이어지는 찬란한 시대를 보시려면 이탈리아를 먼저 가시고 로마를 꼭 여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국가마다 또 각자의 매력. 그럼요. 오늘은 뭐 주인공이 로마니까 저희가 그래도 알짜배기만 또 저희 채널 특성상 딱 뽑아드리는 느낌으로 마치 지금 저희 이 채널을 통해 이탈리아에 가 있는 것처럼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것 딱 한 3개 정도만 마치 현지에 있는 것처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행을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이제 3군데를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가 최고죠? 그럼요. 그 첫 번째가 판테온이에요. 판테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어떤 게임 중에 그 로마 시내를 이제 자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게임이 있대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 시내가 너무 잘 재현이 돼서 어쌔신 크리드 이거 그거 맞는 것 알면 안 같은데? 되는데 그래서 제 손님이 다 저보다 알고 길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 게임으로? 네, 저 옆에 가면 그거 있지 않아요? 저 뒤로 가면 뭐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게임에서 알았다고.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판테온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올해 라파엘로의 사후 500주년이 되었거든요. 작년이 다빈치. 네, 판테온 안에는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어요. 실제 라파엘로 네, 무덤이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성직자들이나 성당을 세운 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만 성당에 묻힐 수가 있었는데 예술가가 성당에 묻혔다라는 거는 당대 예술가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판테온은요 정말 로마 건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신비로운 건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비로워요? 왜냐면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43.3m로 수학적으로 딱
들어맞은 그런 건물인데 천장에 돔이 뻥 뚫려 있어요. 아, 제일 위쪽이요? 네. 가장 꼭대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천장 부분이 무려 지름 9m 정도 되는 공간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돔이 쏟아지지 않고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건물이에요. 건축 기술 자체가 되게 좀 경이로운. 네, 아직까지도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때 이제 또 판테온 근처에 있는 성당이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이곳은 프랑스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프랑스인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갑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까라바초의 사면작이 있어요. 어떤 사면작? 네, 마테 혹은 마테오라고 불렸었던 복음사가의 삶을 3연작으로 그려놓은 거기 그 작품이 마테오의 소명도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손으로 그쵸. 너 이리 와 그 정도는 또 나름 네. 고전이라도 알고 그럼요. 딱 곰블리치 서양미술사에 딱 맞아요. 나오는 그래서 마테오의 소명, 마테오와 천사, 그리고 마테의 순교 이렇게 세 가지 작품을 연달아서 무료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무료. 그럼요. 오, 되게 좋네요.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복지가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다만 좀 더 그림을 또렷하게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면 동전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죠. 동전 던져야 되나요? 아니요. 동전을 넣으면 좀 더 환한 조명이 켜집니다. 평상시엔 뭐 불이 꺼져 있나요? 약간 애매해요. 보이긴 보이는데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예 어두운 건 아니고 뭔가 감질만 나게. 좀 아쉬운데 하고 있으면은 이제 유럽에 돈이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동전을 딱딱 집어넣으면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뭐 얼마를 넣어야 되나요? 뭐 50센트? 1유로? 그게 얼마나 켜져 있나요? 한 1, 2분 정도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나중에라도 혹시 가실 분들은 동전만 이렇게 챙겨 가셔야겠네. 그냥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눈치 싸움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작품이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는 양 옆에 있는 마테의 소명과 마테의 순교가 먼저 그려졌었고 가운데 있는 마테와 천사는 나중에 그려졌어요. 그런데 마테라고 하면은 이제 복음서를 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보시면 마테가 굉장히 허름하고 가난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그보다 더 심하게 지저분한 아저씨로 그림을 그렸었다가 그 그림은 퇴짜를 맞게 되고요. 이후에 나름 이제 까라바조가 성스러운 느낌을 가미해서 새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성자의 모습이 저런가? 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천드릴 때는 없을까요? 네. 콜로세움 옆에 거의 가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콜로세움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가는 곳에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거기는 이제 베드로를 묶었었던 쇠사슬이 있는 곳인데 사실 사람들이 그 쇠사슬을 보러 가지는 않고요. 우리의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러 가십니다. 거기 어떤 작품이 있죠? 네, 미켈란젤로의 모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뿔처럼. 맞아요. 왜 뿔처럼 그렇게 돼 있나요? 그게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제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났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할 때 조금 오류가 있어서 뿔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게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뿔로 표현을 한 거고요. 모세가요 너무 멋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조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조각과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조각을 하다가 너는 왜 말을 안 하니? 라고 하면서 망치로 꽝 내리 찍었다라고 하는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약간 끌리는 스타일이시군요. 당시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보고서 막 대노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요 그냥 매 눈? 호랑이 눈? 그래서 거기가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모세를 보기 위해서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도 공짜예요. 성당이니까. 그 이탈리아 로마 하면 기억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커피요. 또 이탈리아 하면 또 커피가. 네, 사실 이탈리아는 커피 원두콩 하나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만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면서 이제 이탈리아식 커피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됐죠. 로마에 가시면은요 이제 3대 커피집이 있어요. 파짜도로, 산 에우스타키오, 카페 그레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요 여러분 딴 거 드시지 말고 꼭 에스프레소를 드셔야 합니다. 왜죠? 원래 에스프레소가 진짜거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드실 때 설탕을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한국에서 에스프레소 나올 때에도 그냥 이렇게 먹지 않나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를 먹을 때 세트가 찻잔에 컵에 설탕과 티스푼 이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한 봉지 혹은 두 봉지를 짜서 이렇게 휘휘 저으면 쓴 맛이 지나가고 단맛이 남으면서 그 인생의 그 맛인가요? 저희 채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 집에서 이탈리아의 예술과 이 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거 하나 제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 캡슐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 캡슐 커피에 물이나 우유를 타지 마시고 그 원액에다가 설탕만 한두 봉지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럼 새로운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깊고 진한 맛에 단맛이 어우러지면서 아 이런 맛으로도 먹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좀 더 이제 정통 에스프레소의 맛을 느끼고 싶다. 모카포트라는 게 있어요. 현지 맛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카포트를 사용을 해서 커피를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변 분위기는 어떻게 연출하면 이탈리아가 완성되나요? 이탈리아에 음악이 많이 있잖아요. 성악으로도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음악 딱 틀어놓고 창문 열어서 지금 봄바람 살랑살랑 불 때 파란 하늘을 상상하면서 에스프레소를 한 꼭 잔. 설탕을 넣어서 설탕을 무조건. 여러분 꿀팁 들으셨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독특한 컨텐츠 슬기로운 집콕여행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피드백으로 이 컨텐츠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유지가 될 겁니다. 지훈님을 계속 뵙고 싶다면 좀 댓글로 이런 거 궁금해요, 이런 거 재밌었어요 피드백 해주시면 또 저희 좋은 컨텐츠로 더 인사드릴 것 같으니까요. 오늘 참여해주신 박지훈님께 인사 먼저 드리고 컨텐츠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탈리아를 함께 그리워하시면서 언젠가 같이 여행 갈 날을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